안녕하세요. 다크호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세대의 가장 화두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필자가 18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어 공부를 잘하고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어 있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사실은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중 과도한 사교육의 결과로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을 하는 아이의 경우는 엄마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야 하고 하루 종일 옆에서 붙어서 코칭을 해주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 단순히 옆에서 항시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테소레의 기본 개념과 사고력 수학, 심화 수학, 연산 등에 대한 지식과 적절한 교재의 투입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한글 독서와 원서 독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의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장 다니는 엄마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 컨트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엄마표로 공부한 아이들의 경우는 자기주도 습관이 제대로 잘 잡혀져 있으며 비록 초등학교까지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과의 차이점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중고등학교를 들어서면서부터 적절한 학원, 사교육의 도움과 함께 마지막 스퍼트를 달리면서 진정한 초상위권, 최고 0몇 %의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심심찮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는 학원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사고하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적어도 학습의 상위권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고액 수학 과외를 끊임없이 돌리는 수동적인 학습의 형태라 할지라도 선행과 인풋의 경험이 많으면 어찌하든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시대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어진 마당에 학원 레벨 테스트만이 자기들만의 비교 대상이 되어서 그 학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등 시기에 반드시 자기주도 학습이 잘 습관이 잡혀 있어야 하며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 인지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세련되게 다듬을 줄 아는 아이, 즉 혼자 있을 때도 더 잘하는 아이로 만들 줄 아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저학년의 경우에는 자기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도를 위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둔다면 고학년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같은 시간 동안 자기 학습 능력을 체크하며 자기 학습 위치를 잘 알아보는 메타 인지적 사고 능력 향상, 그리고 이 모든 학습을 위해 아이는 독립적인 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부모님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이 마치 쉬운 것처럼 잘 된다는 개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주도 학습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찬성하는 반면 과연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을 완벽하게 하는 초등학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정도로 자기주도 학습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학원에 가서 3시간 수업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와서 학원에서 시키는 숙제를 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른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다음번 학습 방법에 보완을 하는 것은 초등 고학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깔고 간다면 우리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 다그쳐서는 안 되겠죠. 야, 너 공부하라고 했어, 안 했어? 뭐 이 문제도 여기까지 풀라고 풀어와, 가져와. 넌 이때까지 뭐 했어? 뭐 아직까지 2문제밖에 못 풀었어? 이렇게 다그치는 순간 아이의 중요한 공부 정서는 망가지게 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공식인 계획, 실행, 피드백을 적절하게 사고를 하면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선행을 하는 학원에 다녀서 진도만 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것을 아주 많이 여러 군데서 들어봤을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념을 뼛속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 자다가도 툭 튀어나올 정도로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선행.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행은 나선형 계단식 학습인 수학 과목을 의미하며 영어는 이와 기저가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특히 수학의 경우 자신이 어떤 학년의 레벨을 30문제 중 9문제 정도로 맞출 수 있을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 레벨에서는 거의 다 맞아야 그 학생의 레벨이라고 보고 다음번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초등 시기는 수학 선행보다 수학 심화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와 같이 우리 세대 학습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옛날에는 개념을 하고 선행으로 넘어갔다면 요즘에는 개념을 하고 심화로 꼼꼼히 다지고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심화가 그냥 단순히 뭐 킬러 문항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이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의 심화는 중학교 교과서의 개념이 함께 나옵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지 않고 오로지 깊은 사고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 단 한 문제라도 한두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내는 끈기, 학습의 즐거움을 심화해서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 없이 선행만 덜렁덜렁해서는 좋은 결과를 수능에서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독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까지 독서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초등학교까지죠. 마찬가지로 나의 책에서도 저의 책에서도 독서 영역을 강조하는 한편 독립훈련이 중요한 시기도 초등학교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서는 수학, 영어 등 전과목 학습의 기본이 되며 학습에 있어 앞뒤 개연성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결국 높은 문해력이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또 한글 독서가 영어 독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한글 독서의 문해력이 원서 문해력과 AR 지수의 상승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넷째,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필자의 책에서 고학년 계획표는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줄밖에 안 쳐진 마치 공책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뭐 좀 화려한 자료 좀 얻으려고 했더니 뭐 겨우 이거 보라고 뭐 책을 쓴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포맷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오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필자도 이제 이제 처음에 교사가 됐었을 때는 화려한 칭찬 스티커 판을 이용하고 뭐 갖가지 뭐 복잡한 그런 규칙 뭐 그런 칭찬판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다 소용없었습니다. 결국은 백투더 오리지널로 갔는데 화려할수록 사실은 이게 힘듭니다. 괜히 쓰는 난이 많아가지고 쓰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심플한 포맷이 오래 가지고 간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둘째, 진도를 표시한다는 점입니다. 저학년과는 달리 몇 페이지 또는 몇 번째 챕터로 진도를 적도록 합니다. 진도를 적는 이유는 다음번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시간당 문제풀이 능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타이머를 이용하여 그 시간 동안
자기의 학습 능력을 체크합니다. 이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수능 직전까지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에이 뭐 타이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내가 심화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풀 수 있었는가? 같은 1시간이라도 내가 영어 독해를 얼마나 풀 수 있었던가? 같은 1시간이라도 내가 사회 과학 개념을 얼마나 파악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었는가와 같이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학습 분량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양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여 다음 공부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부 습관은 그냥 단순히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고학년의 자기주도 학습이 아닙니다. 공부의 질과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질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1시간 동안에 푼 독해 문제집의 양이 생각보다 성이 차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집중력이 문제였나? 어휘력이 문제였나? 요즘 체력이 딸려서 운동을 더 해야 되나? 등등 자신이 어떤 단점을 찾아보고 공부 방법을 세련되게 바꾸려는 노력을 초등학교 시기에 할 수 있어야 하겠죠. 6째, 메타인지적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메타인지적 사고력은 학원을 다녀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질도 아니고 DNA도 아니고 성실성도 아닌 오로지 부모의 자녀 교육, 가정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하부루타식 질문법, 메타인지적 사고 능력을 높이는 질문들, 끊임없이 일상생활에서 툭툭 던지는 질문에서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아무리 고학년이라 해도 아직은 어립니다. 사고의 체계가 이처럼 말랑말랑할 때 메타인지적 사고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너의 공부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왜 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이 문제집이 너한테 맞다고 생각하니? 너는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 학기, 1년, 그리고 대치동 아이들처럼 너는 3, 4년을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등과 같이 거기에 대한 그 주제로 토론을 하고 또 유튜브 강의도 찾아보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아이는 사고를 하고 엄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째, 독립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학원을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학원 숙제를 하느라 바빠서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학원 숙제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학원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 숙제가 끝나면 아이는 쉬고 싶은 그런 열망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요즘의 세대는 쉬는 시간에 놀이터가 곧 스마트폰의 세계고 그 게임이나 카톡방으로 자신의 욕구 불만을 충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 즉 독립적인 심심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중학교 가서 이 심심한 시간을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시도조차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심심하면 좋습니다. 심심해서 책을 읽고 싶을 정도이고 책 읽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주도 학습을 습관처럼 하고 싶을 정도의 기본 시간, 그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7번째, 실행을 쉽게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일수록 공부하는 데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책상이 지저분해서 치워야 하고 갑자기 먼지가 보여서 닦아야 하고 혹시 목마를까봐 물도 미리 준비해 놔야 되고 혹시 배고플까봐 과자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명상을 잠시 하다가 공부할 때 명철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공부 준비 과정을 끝내고 공부를 진짜로 실행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잠이 솔솔 오거나 준비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한 나머지 밥 먹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를 먹고 게다가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성장을 하는 아이들한테 이 먹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빨리빨리 이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
실행을 쉽게 하는 그 방법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자고 나면 애가 또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요즘에 광연 돼가지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많이 읽을 땐 읽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책을 펼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1시간 읽어야지. 책을 100권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책을 절대로 읽지 못합니다. 대신에 책을 한번 펼쳐보자 또는 1초만 훑어보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지나친 마음 준비 시간이 없는지 저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명상은 중요하나 1분 내외로 할 것과 너의 취미, 준비, 마음, 성경 읽기 등과 같은 것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할 다른 영역, 다른 액티비티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의 고학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책과 교차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그 조언이 방법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적용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꼴찌 중에 꼴찌인 저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이라기보다는 습관 형성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메타 인지적 질문을 통해서 아이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